자, 안녕하세요. 고양시 장애인 문화예술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오늘 복지인 섹션 또 여러분 새로운 소식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복지인 섹션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은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죠. 서울시에서 이제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향후 앞으로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건 어떠한 시범적 또는 좀 약간 실험적인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보통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이 기초생활수급에서 생계급여를 받으시게 되면은 어떤 지원액에서 더 이상 소득을 좀 증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거나 소득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박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그 지원액, 생계급여의 급여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항상 빈곤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생계급여의 어떤 지원을 받더라도 좀 일할 수 있는 어떤 절충안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게 요구했던 수많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도 들으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안심소득제라는 걸 통해서 일을 해도 생계급여의 어떤 성격의 지원액, 즉 안심하고 소득을 증대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의 어떠한 제도의 박탈과는 박탈을 하지 않는 방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앞으로 이제 실험적 정책이니까요.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이것을 시행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만 지금 한정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착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여태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제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소득이 이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면서 재산은 총 3억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적게 버는 사람부터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의 딱 중간 위치, 그래서 요 중간의 소득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기존 중위소득의 50%는 현재 1인 가구는 97만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쭉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은 3억 2천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은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기존 중위소득의 이번에는 이제 50% 신청 자격은 50%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이제 지급할 때는 이제 기존 중위소득의 85%의 기준액이 현재 165만 원 정도 됩니다. 165만 원 정도. 이제 요것을 즉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중위소득의 85%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번다, 경제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득을 여기서 뺀 금액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겠다, 이런 거, 0.5를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중위소득의 85%를 165만 원인데 내가 실제로 돈을 하나도 안 벌었다, 소득이 0일 때는 그 절반인 0.5를 곱하니까요, 절반인 82만 6천 원 정도를 82만 6천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이 82만 6천 원에서 이제
좀 이제 감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준 중위소득 85%에서 소득을 뺀 나머지를 0.5를 곱하니까요. 0.5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수록 요 보존되는 금액이 차감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인, 3인별로 쭉 이렇게 금액들이 책정돼 있죠. 그렇게 하니까 현재 그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의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이제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급여권을 박탈당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기존 일정 금액은 계속 보존을 해주는 방식을 같이 겸해서 내가 많이 벌수록 보존되는 금액이 적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도 소득이 없을 때는 최저 1인 가구로 보면 82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13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그래서 좀 제도가 단순합니다. 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여러 가지 생계급여 뭐 이런 의료급여 이런 거 산정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의 어떤 그런 규범에서 좀 벗어나서 산정 기준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하나도 소득이 발생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82만 원 정도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안심이 되는 것이고 얼마를 더 벌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요것이 이제 안심소득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찌 봐서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말씀 쭉 드렸던 그 기초생활수급권에서 그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정 소득을 올려도 이 생계급여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절충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난 그 3월 달부터 아까 그 누가 신청하느냐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위에서. 그래서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현재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7월 11일자로서 이제 처음 지급을 시작을 한다고 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이제 제도를 진행해 보고 이제 서울시만 하는 겁니다. 현재는 타 지역은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평가 제도를 둬서 이 제도가 이제 보완 사항이 뭔지 또는 이제 이 제도의 어떤 효용성이 높은지 이런 걸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안정적이고 또 기존 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된다면 대체적으로 서울시 제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도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기급여 지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장애인들 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면은 소득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더라도 기존 안심소득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그 시험 단계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눈여겨 꼭 보셔야 될 제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나 이제 이런 분 관련된 그 어떤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평가를 많이 내놨는데 뭐 기존에 나눠주고 있는 건데 뭐 이름만 바꿔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도가 이제 안착되면은 굉장히 좋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역시 갈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범적인 실험제도,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니까요. 기존 제도보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금액이 좀 더 상향돼 있습니다. 예, 기본 왜냐하면 일 하나도 안 해도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82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기존 생계기부보다는 좀 높죠.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제도가 효용성을 발휘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로 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인 섹션은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심소득 제도라는 여러 가지 그 제도 중에 여러 가지 제도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생계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대체할 만한 어떤 그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 또 이제 발생하면은 바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